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조 일렉트리시티와 스트리밍 포텐셜에 의해서 셀이 들어온 자극을 인지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센싱한 셀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셀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셀이라는 게 결국은 센싱을 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죠. 자기가 뭐 프로리퍼레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현을 한다든가, 디퍼런시에이션 분할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기들의 ECM 머티리얼을 만들 텐데, 익스트라셀룰러 머티리얼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센싱하는 것까지 메커니즘까지 밝힌데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헌에 나온 대로만 중요한 점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이렇게 피조일렉트리시티 또는 스트리밍 포텐셜 해가지고 이런 게 존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내재적인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몸에는. 여기 보시면 셀룰러 메커니즘하고 다이렉트 커런트 일렉트릭 필드 이펙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갈바노텍시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갈바노텍시스. 그래서 이 갈바노텍시스 같은 경우는 보면 텍시스는 어디로 따라서 따라간다 이런 거죠. 갈바노 그러니까 전기란 뜻이고, 보면 이렇게 셀한테 전극을 걸어주면, DC 커런트를 걸어주면 말이죠,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캐소드가 음극이죠. 음극. 그다음 어노드가 양극인데, 여기 셀이 있으면 셀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요. 대개 셀이 이 캐소드 쪽으로 갑니다. 캐소드 쪽으로. 아니 어떻게 세포가 이쪽으로 가지지?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뒤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쪽으로 세포가 가려고 한다. 그쪽으로 이동하더라. 셀이 말이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진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엠브리오, 태아가 이렇게 디벨롭 하는데도 발현하더라. 또 이해도 많습니다. 이 일렉트로 필드가 그렇지, 리제너레이션, 우운드 힐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이죠. 또 뭐 그런 얘기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죠, 도마뱀 꼬리 잘라먹고, 그럼 그 꼬리가 어떻게 재생되느냐,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보면 거기 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된다. 그런 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게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해야 되지?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운드 힐링이 또 작용한단 말이지.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가. 그 다음에 여기 44번 문헌 같은 경우는, 노브 리제너레이션을 관여한다는 거죠. 노브 리제너레이션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관여한다. 대개의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라고, 100단위 미리볼티지. 100단위 미리볼티지거나, 여기 한번 볼까요? 아니면 10단위, 몇십 단위입니다. 10단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0이면 0.01 미리볼트. 0.01 미리볼트죠. 그럼 아니지. 100단위니까 100 미리볼트죠. 100 미리볼트면, 100 미리볼트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볼트로 따지면 0.1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에서 0.01볼트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5볼트 배터리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센 거죠.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더 센 거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은 정도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44번은 이제 너브 디제션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도 항상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너브가 이렇게 사고나 이런 걸로서 이렇게 절단이 되지 않습니까? 절단이 되게 되면, 이제 요 나머지 디스탈 파트는 이제 월러리 리제너레이션, 디제너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뉴로마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요 프락시마라고, 요 디스탈 쪽에를
디지털 쪽에 너브를 갖다가 보통 요 껍데기 이 부분, 그 이제 뭐 페리뉴리움, 에피뉴리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안에 가서 엔도뉴리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깥에 커넥티브 티슈인 페리뉴리움을 잡아가지고 꿰매주게 되죠, 보통. 꿰매주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프락시메이션 시켜라. 가까이 위치시켜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셀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자라나야 된다. 근데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더 특별한 뭐가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들이 되게 굉장히 안 좋죠. 너브가 끊어지고 나면 돌아오지 않고요. 많은 경우에가 어느 세월의 시간이 걸려서 이게 오며 또 아예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지 아니면 다 정말 그대로 다 망가지고 있는 거지 알 수가 없고 말이죠. 또 너브가 끊어지게 되면 그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현재까지 결과들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 너브라는 게 특성이 이 전기를 전달하는 어떤 파이버 같은 거 전선줄 같은 거잖아요. 액션 포텐셜에서 쭉 타고 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손발을 움직여라. 아니면 그 역도에 성립하고 이렇게 센서리라고 그러면 나 이런 거 느꼈어요 하고 쭉 타고 이제 브레인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전선줄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러브 리젠시런샷 할 때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가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가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는 셀들이 거기에 따라서 발전할 것이다. 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도들 이런 게 이제 44 뭐 이런 얘기죠. 45 이런 물건들이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해 줌으로써 이렇게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레이션 요거는 포텐셜을 조절하면서 이제 분할을 시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아까 말한 액션 포텐셜 얘기. 뭐 너브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액션 포텐셜 트리거 되면은 쭉 타고 내려가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써먹으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디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는 그 트랜스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절함으로써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세포의 증식, 재생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페리퍼럴 러브 인저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전기장을 그려줌으로써 전기장을 그 아래에서 뉴럴 디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거기 있는 세포들이 디렉셔널 방향성을 가지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스템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최초에 이제 뭐 오뷸하고 스펌하고 만나가지고 셀이 하나였잖아요. 그 이제 갈라지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플루리포텐트, 뭐 옴니포텐트, 뭐 멀티포텐트 해가지고 쭉 분화해가지고 뭐 지방 세포도 되고 뭐 피부도 되고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육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래 요 안에 얘 하나 원래 셀을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아니 그런데 요 피부하고 요 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죠.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피부가 되는지, 어떻게 뼈가 되는지를 연구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다 이거죠. 원래는 하나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린애가 있다, 베이비.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말이죠. 뭐 대단한 그 장군님, 훌륭하신 군인이 될런지, 뭐 정말 대통령이 될런지, 뭐 유명한 학자가 될런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커서 다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의 가정, 교육 환경,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의지, 또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이 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주기적 또는 뭐 연속적으로 시퀀셜하게 또 컨티뉴어스하게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훌륭한 군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훌륭한 학자도 될 수 있는 거고 무슨 의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스템셀에 쳤을 때 이 베이비를 만약에 전쟁터에다 갖다 놓는다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어린애가 무슨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꼴입니다. 보통 이런 데가 있으면 이제 스템셀을 갖다가, 메젠키마 스템셀을 갖다 범위해서 채취해가지고 여기다 보통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인절이가 있는 부분에다가. 그러고서 아마 잘 될 거야.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유유하게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템셀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물론 가능성이 다 있지만, 날 좀 키워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야 여기 들어가서 뭔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갑자기 어린애를 여기다 넣어버렸으니.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보면 뭐 유효한 결과도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추세는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스템셀을 갖다가, 일정 부분 분할을 시켜요. 만약에 노브셀이 될 것 같으면, 대개는 이게,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얘가 분화되게 만들고, 또 이쪽 방향으로 분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 액선이 자라 나옵니다. 이 스템셀이, 이게 이제, 너브셀이 될 것 같으면, 액선이 쭉쭉 자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꼭 우리 뭐, 청소년, 아니면 청년, 뭐, 20살 정도, 뭐, 15살 정도, 뭐, 20살 정도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그 세포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를 넣어준 거랑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 아니면 초급 훈련을 받은 친구를 넣어준 거랑 결과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스템셀을 갖다 분화시킬 때 말이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그래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전기장을 주더라.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개의 경우가 이게 너브셀로 분화하기가 쉽고요. 그 반대로 어떤 로드를 주더라. 로딩, 프레셔를 가하더라. 로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본으로 분화하기가 좋고요. 본으로 분화하기 좋고.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대개는 그냥 스카가 돼버리죠. 그냥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빼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분화하는 과정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다르다는 말이죠. 스템셀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처음에 이제 뭐 당연히 액토돔, 뭐 메조돔, 엔도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메조돔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놈은 머슬이 되고 어떤 놈은 본이 되고 어떤 놈은 아디포즈 티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해해 가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시퀀셜 큐를. 근데 그래도 지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정기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쪽으로 분화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뉴런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디렉셔널 아웃코스를 일으키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문헌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48번 같은 48번에서 인용된 거죠. 여기 오리엔테이션 뉴럴엑스 바이 익스트라셀룰라 일렉트릭 필드. 여기 그림을 갖다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뉴런셀이 있는데, 뉴런이 있는데, 뉴런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뉴런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액선, 돌기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이때는 전기장을 안 걸었죠. 근데 여기다 이제 네거티브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더 자라나 나옵니다. 2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2시간 정도 전기를 걸으니까 이게 쭉 더 자라나서, 이거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에 원래는 2가닥이 있었는데, 이 전기장이 없을 때고, 여기다 이제 네거티브 전기를 걸었더니, 이게 정말로 여기 사진에 보면 정말 이 정도까지 자라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주춤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4시간을 줬다는 거죠. 아까는 2시간 정도 잊었는데, 4시간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꼭지가 쏙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꼭지가, 여기서부터 쏙 들어가 버리고,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Y자형으로. 여기 네거티브니까. 난 캐서도 너무 좋아요. 음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현해요. 그래서 또 좋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내부의 메커니즘에서 가는 건지,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비유를 하자면, 난 캐서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얄밉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요걸 포지티브로 바꾸고 요걸 네거티브로 바꿔버렸다 이제 장난을 친 거죠. 그랬더니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서 여기 세 포인트가 아까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이제 휘어집니다. 포지티브를 따라서 가느라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네거티브를 따라가려고. 이제 이게 아까는 여기가 네거티브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줘버린 거잖아요. 이제 장난을 쳐보려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걸 따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없어졌던 꼭지가 다시 여기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캐서도 마이너스를 향해서 셀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갈바노 텍시스 이렇게 되죠. 갈바노 텍시스. 그리고 이게 이제 48번 문화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본에다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게 DC 커런트를 안에다 넣어버리는 게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슐레이티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장이지 커런트가 막 흐르게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혹을 한다. 셀을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 자, 그 다음에도 또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게 50번이 그 문이죠. 여기 보면 이 HA를 폴라리제이션을 시켜가지고 네거티브 서비스 저기가 네거티브를 띄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넣어줬더니 본이 아주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폴링이 없는 거는 안 생기고 이게 HA가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이런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진 그레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이쪽 그레인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가 마이너스 나타나고 그래서 이쪽에 있던 그레인들은 요 마이너스 맞추려고 플러스 돌고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는 저기를 안 띄게 돼요. 어떤 세라믹이든 뭐든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이 지들 마음대로 배열이 된 거죠. 자석도 그렇습니다. 자석도.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죠. 온도를 종류마다 다릅니다. 만약 1000도라고 그러죠. 1000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레인이 경계나 이제 분자 운동이, 만약에 1000도라고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액체, 그러니까 멜팅 되기 전에, 녹는 거는 아닌데 녹기 전에 이 분자 운동이 자유로워가지고 이 폴이 자유롭게 배열될 수 있는 상태에 그때 온도를 보고 큐리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큐리 템퍼러처. 그렇게 되면 큐리 템퍼러처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걸 그런 걸 아닐링이라고 그러죠. 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속박에서 뻗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아닐링. 그래서 아닐링이란 말이 처음에는 참 낯설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소둔인가 이렇게 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그거는 녹이는 게 아니고, 녹이면 아주 자유롭죠. 자기들의 분자 운동이. 근데 녹는 온도보다는 낮은데,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온도를 큐리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마당 큐리예요. 마당 큐리. 이 큐리 템퍼러처가 되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걸어줘 버리잖아요. 대개는 몇천 볼트 되던데, DC로. 그러면 얘들이 쪽 방향성을 가지고 정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방향이야. 나는 이 방향으로 쓸 거야. 이렇게. 큐리 템퍼러처에서는. 또, 이렇게, 마그네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N과 S를 걸어버리면요. N과 S가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가집니다. 또 이런 폴링이 아닌 경우에도 어느 이제 큐리 템퍼러처 이상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말하는 크리스탈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정말로 크리스탈, 에이모포스 상태가 아니라 크리스탈 상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온도, 이러한 열 처리 과정을 아닐링이라고 합니다. 아닐링.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큐리 템퍼레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리 템퍼레처 이상에서 전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거기 방향으로 일렬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 전기장을 유지한 채로 대개의 경우는 전기장을 유지한 채로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전기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온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있는 이 방향 그대로 배열성을 가지면서 상온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온인데, 이런 물체에서, 여기서는 이제 HA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가지고 있는데, 상온에서도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네가티브를 띠고 있는 그런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이제 마그넷과 마찬가지로 전에 말한 일렉트릿이죠. 일렉트릿인데, 이제 어떤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렉트릿으로. 이렇게 조그만, 손가락만한 거, 아니면 뭐라고 해요? 구슬만한 거, 이런 걸, 이렇게 디스크만한 걸 동전만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꼭 마치 마그넷 자석 만드는 것처럼 막대 자석 만드는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링을 가진 HL을 갖다 넣어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50번에, 여기 어디요? 고바야시 같은 경우는, 네가티브 서피스 차지를 가진 일렉트리컬리 폴라라이즈드 하이드록시 아파트를 넣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개 우리가 뼈의식 할 때 쓰는 거는 HA는 그냥, 언폴 상태죠. 폴이 없죠. 폴이 없죠. 폴이 없고, 아까 처음에 있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엉켜져 있어가지고 그레인끼리 전체적으로는 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서브스차이즈를 띠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폴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리컬이 폴라라이즈드. 전기력을 띠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이게 됩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이제 전기를 띠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렉트로 액티브 세라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이런 게 무능에서 조금씩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아마, 쉽게 또, 1차적으로는 좀, 우리, 본 디펙트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티브 서피스 차지를 띠는, 이렇게 이제 폴링 처리를 한, 극성을 가진 HL을 넣어줬더니, 아주 오스테오 반등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 오스테오 제네시스가 아니라 오스테오 반등입니다. 뼈하고 붙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게 이 전기, 폴링, 서브스차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DC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 이거는 DC라는 건 다이렉트 커런트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다이렉트 커런트. 결국은 이 말은 한 방향으로 갔다. 디렉션, 방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분화시키는 데는 가능한데, 그렇다면 AC 커런트를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AC 커런트. AC의 약자는 alternating 커런트잖아요. alternating. 왔다 갔다. 이게 참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누구죠? 누굽니까? 페르미가 아니고, 생각날 듯 하다가 안 났는데, 결국, 그래서 이 AC가 이제 대중화가 돼버렸는데, DC를 이기고. 근데, 이런 개념이 좀 어떻게, 왔다 갔다, 그걸 변하면서, 이게 파동인데,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극성이 변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세포들은 어떻겠습니까? 세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AC는 프리퀀시가 있죠. 주파수가 있으니까 일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AC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세포들이 보면 대개가 이제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보통 세포는 보통 스핀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더 가지면서 이렇게 플랫하고, 이렇게 쭉 처지는 그런 모양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AC 커런트를 걸어가지고 뭐가 잘 됐다는 보고는 제가 거짓 못 봤어요.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대개는 99%는 DC 커런트입니다. DC 커런트. AC는 거의 좋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AC라는 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DC에 대해서 얘기하죠. AC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AC 그렇잖아요. AC 이러잖아요. 예? 이거보다는 DC가 더 좋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DC 커런트인데 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일렉트로드로 삽입해야 되잖아. DC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네거티브 전기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극이라는 건 보통 메탈이고 메탈이니까 메탈이 전기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코로전이 일어나요. 악시데이션 자기가 전류도 흘려주지만 자기 자체도 악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코로전이 일어나는 거죠. 악시데이션 결국 뭐 녹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막이 형성이 되는 건데 대기 경우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요 부분에 가서 녹이 슬고 산화막이 녹이니까요. 그런 현상을 코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코로전 바이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게 일렉트로라이트에 섞이게 되고 이런 게 인플라마토리에서도 침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망가지면 어렵니다. 이렇게 전기가 삽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셀 키우거나 이럴 때 잠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내에 달아놓고 어디 뭐 프럭처가 뭐 노브가 있는데 프럭처가 뿌려졌는데 여기다 내 전구를 꼽아놨다가는 완전 요 부분이 다 괴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문제점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금속 일렉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금속을 사용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좀 지우고 갈까요? 금속을 사용 안 하더라. 금속 말고는 전기를 통하는 게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금속이 아니더라도 컨덕티브 폴리머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 예,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을 넣어주면 어떠냐? 그거를 커런트를 주면 어떠냐? 만약에 뭐 이런 개념이죠. 금속이 아니니까 금속 산화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도 보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쭉 내려가서 52번부터 여기서부터 한 여기 54번까지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일렉트로스파 뭐 컨덕팅 폴리머잖아요. 컨덕팅 폴리머.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폴리피롤 그다음에 이제 폴리피롤 PPY죠. 폴리피롤이라고 해서 여기 꼭 항상 약자로 표시를 여기 Y자를 이렇게 소문자를 쓰더라고요. 폴리피롤. 이렇게 이게 오각형 링인가 있는 겁니다. 오각형 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아닐린인데 이거는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아닐린. 근데, 이런 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벤젠 링에 가서 이렇게 NH2가 붙은 게 아닐린이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도 이거 헷갈려요. 그런데, 아닐린이니까 아미노그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합 반응을 쭉 폴리머로 가는 건데, 이런 애들은 이상하게 지들이 전기를 통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써보세요. 세상에 폴리머가 전기를 통해? 예. 폴리머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전기를 통한다고? 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 밑에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금속 산화물이 안 생겨요. 금속이 아니니까. 금속이 아니잖아요. 폴리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하기에 좋다, 이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멤브레인을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멤브레인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폴링도 없는 멍텅구리 멤브레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멤브레인인데, 이렇게 스마트한 멤브레인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폴리아닐린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폴리아닐린 위에다가 이렇게 셀들을 배양하거나 전기를 주면서, 그랬더니 여기가 뭐 훨씬 잘 자랐더라. 뭐 이런 보고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사진도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한 55번 요 정도까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그래서 54번도 일렉트로 액티브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폴리아닐린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락테르코 카프로낙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카프로낙톤은 절대 전기 안 통해요. 근데 이제 폴리락테르 PLLA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 통하는 거랑 전기 안 통하는 거를 서로 이제 이걸로 일렉트로 스피닝이니까, 서로 꼬는 거예요. 이렇게. 천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일부는 전기를 통하고 일부는 전기를 안 통하고 그래 비교 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전기 이런 컨덕티브 폴리머에서 하게 되면 컨덕티브 보니까 셀들도 여기서 잘 자라고 말이죠. 확실히 잘 자라고 또 하나가
여기가 이제 전기를 띠니까, 여기 가서 이제 어떤 프로틴들이 와서 이제 딱 접착을 할까요? 어드sorption. 점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드sorption. 프로틴. 뭐, 프로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로틴이 뭐냐면, 이런 티슈 엔지니어들은 파이브로넥틴이에요. 파이브로넥틴. 왜냐면, 이 파이브로넥틴이 먼저 가서 딱 붙어줘야, 이게 파이브로넥틴이면, 이거 붙었다고 칩시다. 파이브로넥틴이요. 그래야 얘가 셀이 붙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런, 셀이 바인딩할 사이트를 제공해줘요. 이 파이브로넥틴에서. 그러니까 이 파이브로넥틴이 잘 침착이 되더라 한다는 얘기는 잘 붙더라. 이 말은 파이브로넥틴이. 그러면 셀이 여기 와서 딱 붙을 확률이 높네.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니까 뭔가 조직을. 그 다음부터 빨리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이렇게 셀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셀들이 바로 와서 이렇게 나 셀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붙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뭔가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붙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파이브로넥틴이. 그래서 파이브로넥틴도 많이 붙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렉트로 액티브하게 또는 컨덕티브 폴리머를 사용했더니 자,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렉트로 스폰 아까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일렉트로 스피닝 그렇게 되면 전기장이 있는 상황에서 쭉 이렇게 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실 자체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헝겊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일렉트로 스피닝을 해서 이제까지는 전부 다 2D였잖아요.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카폴드를 이제는 이게 3D로 만드는 거예요. 3D.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런 게 또 화두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실험은 시험관이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플랫하게, 배지에서 실행하고 뭐 이러니까 전부 다 2D였다. 근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스카폴드가, 2D 스카폴드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3D로 만들어줘야지. 여기는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D로 이렇게 일렉트로 스피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덕티브 폴리머를 이용해가지고 3D로 이런 3D 물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피닝을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와 이게 진짜적으로 그리고 일렉트로 스피닝을 해서 이게 진짜로 3D에다가 전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어떤 스카폴드다, 스마트한 스카폴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서치들이 뭐 상당히 요즘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데 그 옵티멈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게 어느 정도 몇 볼트 정도로 몇 암페어로 몇 초로 몇 간격으로 얼마 간격으로 또 얼마 동안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참 근데 아까 그 볼티지 얘기는 했는데 보통 몇백 미리볼트, 100mV 보다 좀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100mV.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면 0.1V 정도예요. 0.1V.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1.5V보다 10분의 1, 최소한 10분의 1에서부터 몇십분의 1 정도 작은 정도의 볼티지다. 이게 타당한 피지올로지가 한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센 볼티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될까요? 아니에요. 셀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죽습니다. 셀이. 망합니다. 망합니다. 아까 뭐 전극을 삽입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인베이스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없게 어떻게 하면 이게 뭐 프랙처라든가 범프라든가 이거 활성시킬 수 있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기의 경우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가 부러졌다고 쳐보세요. 이게 뭐 여기서 딱 끊어졌다.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되고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기 플러스 차지 여기 네가티브 차지 이게 뭡니까? 캐퍼시터잖아요. 그죠? 여기 캐퍼시터 말씀드린 축전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캐퍼시티블리 커플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있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난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봉그레스 스티뮬레이트라는 게 벌써 FDA 승인이 다 나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59번, 60번이라고 할 때 볼까요? 여기 FDA 승인이 나 있죠. 벌써 옛날부터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양 옆에다 전극을 대고서
피부에다, 아니, 속 안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캐퍼시터잖아요. 캐퍼시터처럼, 여기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건 이미 승인이 나서 의료기에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솔레노이드, 여기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좀 너무 원시적이죠. 근데 하여튼 대개국은 이렇게 캐퍼시터를 이용해서 캐퍼시터 원리를 이용해서 일렉트릭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는 아까 말한 갈바노텍시스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 싶어요. 갈바노텍시스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세상에 셀이 이동해 간다는 게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 페이퍼에 나온 것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래 이제 이렇게 셀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가 이제 평상시에는 약간씩 네거티브 멤브레인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극을 걸어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극, 여기가 플러스극. 그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세포의 이쪽 편은 이게 이제 플러스로 변한다는 거죠. 플러스로 변하고, 플러스로 변하고. 반대로 저쪽 편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더 강화되고, 표면에 마이너스가 더 강화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깥에 있던 칼슘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강한데, 정극하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칼슘이. 칼슘이 2 플러스니까. 이쪽 편이 칼슘이 많은데, 네거티브가 많은데, 그래서 칼슘이 여기 쏙 들어가죠. 여기로 쏙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는 액틴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틴이 못 쓰게 된다는 거지, 액틴이. 결국은, 그 말은 뭔 말이냐. 액틴이 못 쓰게 되니까, 요거 쪼그라들게 되고, 이쪽 편은 쪼그라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이쪽 편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작아지고 이쪽 편은 커지기 때문에 마치 세포가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렇게 된 거를 갈바노탁시스라고 불러요. 갈바노탁시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정극을 삽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렉트릭 필드라고 그러면, 우리가 피조 일렉트리시티, 이 중에서 그때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을 넣어주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이게 커런트가 흘러라 이런 서킷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아주 머티리얼 오브 초이스 같은데, 임상적으로 쓰이는 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셀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본문도 그렇고 좀 정돈이 안 돼 있고 아직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근데 하여튼 여기 페이퍼에 충실하게 페이퍼의 의견을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용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연구되고 있는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 조직 재생을 위해서 쓰이는 거. 이제 여기서 잠깐 힌트를 주면 크게 두 가지겠어요. 피조 세라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피조 폴리머죠. 피조 폴리머. 근데 이제 피조 세라믹은 어떻습니까? 세라믹이니까, 장단점이 있죠. 딱딱하고 부스럽고, 파우더처럼 되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브리틀하고 말이죠. 고온 처리를 요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런 피조 세라믹을 가지고 마치 우리 그냥, 인공 배식한다고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다른 일부는 이런 거보다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피조 폴리머를 사용하자. 이런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피조 세라믹과 피조 폴리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아마 이제 이 논문이 다 끝나겠죠. 이 문헌 리뷰가 끝날 것 같습니다.